사법법원하고 검찰개혁부에 제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출마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6위를 달리고 계신데 예, 이제 혼합권 투표를 앞두고 예. 5위보다는 제가 한참 경쟁력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혁에 저는 자신이 있다. 특히 이제 저는 검찰에 있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찰 고위층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을 반드시 국민품으로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검찰개혁 강점이니까요. 법원 개혁에 제가 계속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위 후보와 차별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지역 혈안 문제는 제가 해결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딜 뿐이고요. 제가 이번 선거 이후에 뭔가를 제가 결과물을 내놓고 그 부분도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그러면 시급한 지역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 현안은 당연히 현대차 구조 투자 문제가 지금 처음 발표될 때는 2월달에 발표될 때는 신속하게 추진될 걸로 생각했고 2029년까지는 완료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서 TF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마스터 플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요. 빨리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 구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오시면 여쭤봤던 거지만 그럼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북 소외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그 메가 프로젝트 발표된 날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을 내겠다라고 했고 그때 청와대 관련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원택 지사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한 결과 조만간 우리 전북에 현대차 구조를 비롯해서 뭔가 한거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다려봐라라고 했고요. 제가 다음날 또 정책 고위 담당자들 만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에 뭔가 성과를 제가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우리의 강점을 만들어서 특히 새만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거, 새만금 특별법도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강하게 추진하고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 정부로부터 우리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메가 프로젝트가 전남이 되면 그 협력 소부장 업체가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은 광주는 이미 다 시내로 에어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전북 쪽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새만금은 피지컬 AI, 현대 이쪽으로 좀 발전시키면 충분히 우리만의 강점, 구조가 90조, 900조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펩이 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네? 펩? 펩 당연히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펩 공장 하나 짓는데 50조에서 100조, 많게는 200조도 필요하다는데 중요한 것은 설비가 물, 전기도 필요하지만 다져진 땅, 이게 토지가 필요한데 전남에 이제 광주에 군사공항 부지가 있었습니까? 그게 있어서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전기 부분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3년간 올 수도 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걸 준비해 놓으면 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대표 선거가 이제 개판 대결 양상이 국민으로 전개되면서 선거 중에서도 특히 전북 표심이 조금 좀 하는 것 같아요. 상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다니시면서 보실 때 이제 판세는 어떻다고 보시고 도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저는 전북 지역구를 둔 최고위원이니까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개혁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누가 민주당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민주당을 지킬 것인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말 메가 프로젝트 포함해서 전북 발전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북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정말 전북의 목소리를 정말 중앙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말고도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본인이 생각하시는 한 3가지만 더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역 현안들 급한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지금 현대차 구조가 제일 현안이고요. 두 번째는 삼전직수 800조 메가 프로젝트 이게 광주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주변도 협조를 해야 되는 소부장. 그다음에 남원 의전업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촉구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 저 철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윤덕 장관을 만날 때마다 요구하는 거 철도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때 서해안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넣어달라. 그다음에 지금 전주 전라선에 편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9월 1일부터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 5회 또는 주말에는 9회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남의 70%, 호남 지역의 전라선 호남선의 30%가 철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좀 시정하는데 좀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분위기가 너무 출마하실 때만 오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게요. 평소에는 안 오시고 전화도 잘 안 되고 전화로 통화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박기승 의원님 1번, 의원님 2번이십니다. 그래요? 2번입니다. 그래도 우리 저 김동규 부장님이랑 저 뭐죠? 간사님 김인수가 여기 계시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커피라도 사왔으면 딱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뭐 웬만한 거 다 여쭤본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좀 이렇게 좀 지금 가벼운 질문들 하세요. 예, 아니 이 통화 가지고 소통이 돼야 뭘 여쭤보고 이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좀 물론 이제 도당위원장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의원님들 갖고 있는 또 각각의 생각이 또 있으실 테고 또 이 도당위원장 출마냐 아니면 최고위원 출마냐 고민도 오래 하셨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결정하실지 또 주말 사이에 결정하겠다고 또 말씀도 하셨고 예. 아니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저번 최고위 나왔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최고위 한 번 대시한다고 엄청 도왔어요 기자들도. 예. 이번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반성 오셔야 돼요 진짜. 기본적으로 뭐 한 번만 더 그- 반성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뭐 한 번 통화 안 되면 좀 콜백을 해주셔야 아니면 문자로라도 뭐 예. 답을 주시든지 하셔야 그래도 예. 저희도 믿고 앞으로도 계속 더 전화도 드리고 소통을 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은 뭐 저희가 앞으로 뭐 전화를 하겠습니까 뭐 소통하려면 저희도 의지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 전화 나중에 하셨길래 안 받았어요 저도. 저희끼리 이제 어떻게 해야 아까 뭐 답변하긴 했지만 김용 후보님 어떻게 보세요?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당원들께 저는 뭐 개혁을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 중앙 개혁을 하겠다. 제가 선거 때 공약이 첫 번째가 윤석열 심판이고 김건희 구속이고 세 번째가 검찰 개혁, 검찰 해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안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검찰이 막 사보타지를 해버리면 이 법안화 개정했다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막 깽판 치듯이 해버리면 지금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수사 인력 6,000명, 검사가 2,200명 중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 버리면 나중에 한동훈이가 옛날에 시행령 가지고 법안을 그 수사권을 확 늘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야당을 주야당처럼 수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면 그 인원들 다 정리해야 되고요. 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이런 직접 수사 조직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 정리해야 돼요? 예? 어떻게? 지금 이제 그 형사소송법은 통과됐지만 조직 문제를 검찰이 또는 법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려면은 이런 조직을 수사권을 다 빼면 공소유지만 담당하는데 인력이 얼마 필요한가, 또 수사관들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인력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인력 진단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뭐 2,000명 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하지 않으면 또 못 보내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계속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검찰 개혁을 안수해내지 않으면 그게 이제 결국은 또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역구가 제가 전주니까 전북이니까 어디 가나 제가 법사위원회에 있지만 전북 문제가 나오면 꼭 질문을 해서 합니다. 이런 철도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 법안이 오는 통과돼야 하는 것이니까 게이트키퍼로서 전북 문제를 제가 잡고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점이 김용 후보와 차별점입니다. 지금 보면 신청계 선봉장처럼 되어버리셨잖아요. 보여지기로는 예, 저희가 예. 보이기로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전략적으로 예. 신청계에 계신 분들의 표가 좀 분산될 수 있도록 해서 5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민희 의원이나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 전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야 뭐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당원들께서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1인 1패제의 가장 큰 장점이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원들께서 저를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만약에 정 대표님이 안 되시면 입지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그런 부분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혁을 제가 주장하고 개혁을 위해서 검찰에 국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흔들림 없이 갈 거다 생각합니다. 너무 개파가 지금 나뉘어져가지고 정 대표님 뭐 내가 당선이 된다면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 막 사실 좀 약간 좀 너무 선을 넘는 위험한 발언들이 너무 많이 오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누가 먼저 그랬냐, 또 누가 원인을 제공했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진영 논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전당대회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뭐랄까 제가 보면 허수아비 때리기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저희 이런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시한 그것은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우리 당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이 저한테 많은 문자를 보내옵니다. 그게 항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밀 연합에 낄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첫 번째 선거 유사 때부터 그랬거든요. 예비 경선 첫 번째 연설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당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서 조사를 규명을 해서 털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던져놓고 폭탄을 던져놓고 나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멸치를 쓰는 문제는 지금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라 생각하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 하나된 마음으로 단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전북 쪽의 분위기는 10개 지역구별로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훨씬 많다. 이런 기사 좀 나오기도 하고. 예. 네, 어제 실제로
전주대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좀 그랬다. 뭐 3,000명 정도 왔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번 대표 선거도 제가 다녀보면 약간 그 의원들의 마음 의심하고 직접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의 마음 당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인 1표제의 위력이 아닌가. 정말 그 충청권을 가보니까 그 김민석 후보의 주장과 거의 똑같은 100% 투표합시다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또 국회에 가봐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특정 후보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듯한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1인 1표제가 기득권을 허무는 거다. 정치 기득권. 그 다음에 검찰개혁, 법원개혁도 기득권을 흔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에 흔드는 문제에 저항하는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원들을 믿습니다.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평가, 심판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린 질문하고 답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놓고 보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 후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때 보면 부울경만 봐도 60%가 넘게 그때 당시에는 표를 얻으셨었거든요. 이번에 거의 박빙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박찬대 후보님이 이제 상대였고 중전이 덜 된 상황이긴 했지만 사실 그때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거 아니냐, 달라 보인다. 특히 여기 전북 지역에서 특히나 또 김민석 후보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평가가 돼서 일단 그렇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표피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약간 조직적인 힘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당원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면이 있고 또 김민석 후보는 주로 이제 지역위원장이라는 이런 분들한테 호소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보면서 모두가 다 심지어 언론까지도 김민석 후보 편인 걸 보고 정말 당원들께서 좀 많이 좀 작용이 좀 반작용이 있듯이 판단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더 올려 있으세요? 예. 지역 정치권의 새만금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서 의원님께서는 전주 지역구 예. 의원이시잖아요. 예, 중앙 정치에서 활동하시는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히 봤습니다만 전 제 지역구라서 되게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예. 도대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주시가 인구가 사실 이게 도청 수재지 인구라고 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깨지고 있고 예. 청년 인구들을 떠나고 있고 지역에 일거리가 없다라는 청년들의 호소가 넘쳐나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물론 개혁에 큰 일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표를 드렸을 겁니다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전주시만 놓고 봤을 때 무슨 역할을 하고 계셨을까 좀 내세울 만한 게 있다 하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더 궁금한 건 새만금에 카지노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이원택 지사님이 그 화두를 던져놓고 수습을 잘 못하고 계세요. 예.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 이제 카지노 문제는 제가 그 생각을 좀 안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전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그 조지현 시장에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인구를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적어도 0 또는 반전시키는 계기를 4년 동안 발휘해달라. 두 번째, 전주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봐라. 보통 10% 내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25%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채무를 4년 이내에 줄여달라. 그죠? 세 번째는 피지컬 AI 부분을 전주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게 해달라. 네 번째, 한식 문화, 그다음에 만맛 소리 문화, 이거를 우리 전주의 특장점으로 반드시 발전시켜달라. 4가지를 요구했고 이원택 지사에도 똑같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요. 조지현 시장을 만나서
통화도 자주 하고 둘이 만날 때마다 고민하는 게 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켜켜이 이게 세부가 쌓여가지고 이 정도의 2조 3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졌는데 1조가 되는 빚을 가지고 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좀 해야 시장이 좀 뭘 사업도 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건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으로 보면 이게 피지컬 AI 실증단지 들어오는 문제, 이거는 정동영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주재방님과 새로 출범했으니까 새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영남 쪽으로 넘어가는 판세가 보이는데 뭐 영남 롯데 쪽도 이런 가지고는 영남 쪽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지컬 AI 실증 단지도 받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현대차가 피지컬 AI 아니겠습니까? 로봇 이런 것도 이 부분도 영남하고 좀 차별화된 거죠 저희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동영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계시니까 제가 사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성과로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개발 문제도 제가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로 이제 그 전주시가 또는 전북도가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해결할 숙제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절한 시기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 발언 더 하실 있나요? 마무리 발언은 꼭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11일부터 투표를 하는데 꼭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정말 제가 용산역에 내렸을 때는 정말 우리 170만 우리 전북 도민들 뒤에 있으니까 더 강하게 우리 전북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전주역에 내려서는 하나씩 겸손하고 그리고 도민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소통이 부족한 면이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보다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도록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소통에도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기대 이상은 아니겠지만 기대만큼 제가 소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됐습니다.